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성심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성준입니다. 제가 심장혈관흉부외과를 하려고 생각을 한 거는 의대생 때부터 이제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이 힘들거나 고민이 되거나 하는 거는 없었지만, 뭐 인체에서 중요하지 않는 뭐 인체 기관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심장과 혈관 이런 쪽을 다루고 수술하는 게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버님께서 대동맥 박리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많이 아쉬웠었죠.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였다라고 하면 제가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대동맥 박리라는 병을 집도했을 때 굉장히 가슴 벅차고 울컥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흉부외과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죠. 뭐 심적인 부담도 많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얻는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힘들다가도 이제 다시 힘을 내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다시 의사를 하게 된다고 해도 아마도 흉부외과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중에서도 초응급 상황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대동맥 박리라든지 아니면 뭐 급성 심근경색도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응급수술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급하게 수술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 집도의 혼자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심팩이라고 하는 전문 인력, 수술을 같이 하는 어시스트, 스크럼 널스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도 수술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돌이켜 보면 70대 후반에 이제 할머니셨는데 대동맥 박리와 더불어서 파열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완전히 초응급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행히 바이탈은 잘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워낙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수술을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수술 안 한다 그러고 자꾸 집에 가겠다 그러고 뭐 그러셔가지고 계속 차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술밖에 이제 답이 없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수차례 설명을 드려서 겨우겨우 수술을 동의를 받아서 수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니께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수술 잘 해드리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 스스로도 너무 걱정이 되셔서 그러셨는지 알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조용히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찡했는데 수술
다행히 잘 되셔서 지금 외래 잘 다니고 계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한 환자는 20대 초반의 남자였고, 바이러스 특성상 온몸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뭐 간이라든지 콩팥, 그리고 폐, 심장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에크모라고 하는 거를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상태였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계속 뭐 사방에서 다 피도 나고 지혈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계속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래서 정말 잠도 잘 못 잤고 집에도 잘 못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환자의 엄마 아빠를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고 또 살렸어야만 되는 그런 환자였었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죠. 일단은 굉장히 젊은 나이고 또 가장 행복했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이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모든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고, 환자를 보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배를 운전하듯이 방향은 저쪽인데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냥 두면 결국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배의 방향을 계속 틀어서 이제 결국에는 목표로 갈 수가 있는 거라서 계속 보고 바꾸고 보고 바꾸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이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너무 안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호전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자분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회복이 될까라고 생각하며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대했던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 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활이라는 그런 긴 과정이 필요는 하지만 퇴원하시고 나서 외래에서 뵀을 때 장문의 편지를 2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편지에 괜히 해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 그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 감정이 이제 가슴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많이 혼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붙들고. 지금 앞서 말한 환자분을 대하듯이 모든 치료에 있어서 집중하고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되게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소변이 안 나왔던 환자분이 갑자기 소변이 나오면 다행이다 그러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폐가 안 좋았던 분들이 점점 좋아지면 엑스레이 많이 예뻐졌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 교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하셨던 거를 보면 이런 게 정말 생명의 은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환자한테 더 감사를 한 거죠. 환자를 살렸다라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조금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환경 속에서 환자 스스로가 회복하고 이제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굉장히 이제 의사한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히려 회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환자가 안 좋고 말씀드렸듯이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한 달에 2-번 가는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들 스텝을 하다 그러면 자주 갑니다. 안 가진 않아요. 가긴 가요. 아니요, 집에 안 가세요. 환자분 옆에만 계십니다.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오셨다던가 아니면은 바이탈이 좀 안 좋다 한다던가 그런 날은 일단 그냥 절대 안 가시는 것 같고, 저희가 중환자실은 피검사나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새벽 5시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노티를 받고 다 교정을 하시고, 좀 환자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새벽이든 언제든 그냥 라운딩을 혼자서 도세요. 저희가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기록을 이제 까보면은 이미 중환자실 선생님께서는 다 교수님께 노티를 했고 어떤 교정을 이미 한 상태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랩을 보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계속 같이는 보고는 있지만 밤이나 새벽이나 저희가 없을 때, 주말이나 이런 때에도 환자분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보고 받으시고 바로바로 나와서 하시는 걸 보면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피곤하더라도 졸리더라도 나와서 한 번 더 눈으로 보는 게 마음이 편하고 하나 더 조정을 해주고 가는 게 환자분이 나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신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동반자로서의 의사,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